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102회 전국체전에서 울산 선수단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가운데 이제 관심은 내년 울산에서 17년 만에 열리는 103회 전국체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체전이 파행을 겪어온 만큼 울산시는 내년 울산 전국체전을 체전 정상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입니다. 보도에 김동영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열린 102회 전국체육대회가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 고등부만 참가한 대회에서 울산은 금메달 21개 등 모두 49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단체 종목에서 약세를 보였지만 다이빙과 양궁, 카누 등이 선전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전국체전 대회기는 내년 개최지인 울산으로 넘어왔습니다. 17년 만에 울산에서 열리는 103회 전국체전의 가장 큰 목표는 대회 정상화입니다. 전국체전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던 지난해 대회를 치르지 못했고 올해도 무관중의 고등부만 참석하는 반쪽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단계적 일상을 보게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1년 뒤엔 위드 코로나 체전을 치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전국체전은 정상적으로 치러지면 47개 종목 3만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대형 스포츠 축제입니다. 내년 우리 울산 전국체전은 3년 만에 정상적인 대회로 개최되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더라도 공존, 즉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2019년부터 추진하던 북한 선수단 초청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울산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등 소통 과정을 늘려가 남북이 참여하는 평화체전을 치러낸다는 각오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울산 전국체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정상 개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에서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기존 8명에서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은 밤 10시까지에서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영업시간이 해제되고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됩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 경영회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관광사업 등록을 한 관광사업체 가운데 2019년 대비 올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단 올해 1월 1일 이후에 폐업하거나 신규 등록한 업체, 또 공공기관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29일까지 신청 서류를 갖춰 울산관광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울산공항의 존폐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대학 교수 3명은 모두 울산공항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했지만 존치와 폐항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보였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공항의 미래에 대한 토론회가 울산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전 또는 폐항에 찬성하는 패널들은 공항이 도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이전이나 폐항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울산을 제외하고는 공항을 이용할 배후 지역이 없다며 대구와 부산 신공항이 개항할 경우 울산공항의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존재하는 공항이 이제 울산의 발전을 견인해주거나 혹은 밑받침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울산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공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철도교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장거리 교통 수요가 철도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또 도시개발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항의 존치가 울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적의 선택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중장기적인 인프라를 우리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어떤 수도권가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이 호남 지역과 연계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항공보다는 이 철도 쪽에 좀 더 그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면 울산 전체로 봤을 때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4차 산업인력의 접근성 향상과 비즈니스 항공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공항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제주 노선을 운행하거나 국제 노선 신설 등을 통해 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를 봤을 때는 정말로 편리한 공항이다. 그리고 지금 없으면 죽어도 다시 살리지 못한다. 국제노선 다변화라든지 복합공간 조성이라든지 활주로 연장들은 어렵지만은 해야 됩니다. 토론회 패널들은 모두 울산공항의 미래에 대한 공론화와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BNK 경남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향토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울산에서는 전 은행을 통틀어 유일하게 최우수를 받아 지역 재투자에 적극적인 은행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최홍영 신임 BNK 경남은행 행장이 지난 4월 취임 후에 지역은행 책임 실천을 화두로 내걸면서 주력산업과 지역 중소기업과의 회복과 상생에 주력한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용히 해달라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고의로 차량 사고까지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운기로 밭을 갈고 있던 자신에게 이웃 주민인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B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B씨 부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 기자의 눈에서는 울산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네, 울산 지역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재개발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오르는 아파트, 오르지 않는 아파트 이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와 울산의 아파트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집을 가진 분들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울산의 주택 가격이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택 매매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승. 지난 8월 울산의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을 포함한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0.77% 상승했는데요. 예. 이는 전달 0.72%보다 상승폭이 컸고 최근 6개월 중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특히 남구와 북구가 0.9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크게 올랐고 중구가 0.3%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예. 울산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남구는 늘 그랬으니까 알겠는데 북구까지 무슨 호재가 그렇게 많은가요? 네, 남구의 경우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신정 야음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예. 지난해와 비교해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거래가 진행되기만 하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구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8월 말 12억의 거래가 체결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고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 전용 면적 168제곱미터는 15억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예. 지난해 6월 같은 평형대가 7억 7,500만 원에 거래됐던 만큼 1년 사이 2배 가까이 상승한 셈입니다. 이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상승. 똘똘한 아파트가 뭔지 알겠어요. 북구는 어느 정도인가요? 북구는 최근 의료원 부지 선정, 송정역 연장 운영, 환승센터 조성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북구 송정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의 경우
지난 5월에 4건이던 매매 계약이 7월에는 11건, 8월에는 1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예. 반면 잇따르는 울산권 개발 호재에서 빠진 중구의 경우 0.3% 상승하는 데 그쳐 7월에 이어 2달 연속 울산 5개 구군에서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예. 참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것도 내다보지 못하고 뭐 했나 싶네요. 개발 호재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아파트 값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역의 아파트 값 부익부 빈익빈도 심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울산 지역 내 저가 아파트가 1,477만 원 오르는 동안 예. 고가 아파트는 1억 8,090만 원이나 상승하는 등 집값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울산 5분위, 즉 상위 20% 아파트 값은 평균 5억 6,836만 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46.7%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2년 전 4억 원 중반대에 거래됐던 울산 힐스테이트 수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8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예. 2년 전 4억 원 초중반대 가격을 형성했던 신정 푸르지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역시 최근에는 7억 원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반면 하위 20%인 1분위 아파트는 16%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예. 울산 지역 내 저가와 고가 아파트 가격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84제곱미터 이제 미터법을 써서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30몇 평짜리란 말이죠. 예, 예. 네네. 이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 차이가 너무 근데 말입니다. 이런 기사 있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저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런 저가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 있었잖아요.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2년 전 4.2에 불과했던 울산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5분위 배율이 지난달에는 5.3배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2와 비교하면 1.6배 커진 겁니다. 예, 조금 쉬운 말로 해주세요. 여기 저 5분이란 게 뭔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5분위 배열이란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보다 몇 배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배율이 높을수록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네. 울산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월 4.4배에서 올해 4월 5.9배까지 치솟으며 연일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5월 이후 배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비규제 지역 아파트 등이 투자 물건으로 주목받으면서 예. 저가 아파트 값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올해 초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1분위 아파트는 9개월 동안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분위 아파트 상승률 7.4%의 2배에 달합니다. 예. 자, 이제 집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됐고요. 집 없는 사람들 걱정을 좀 해봅시다. 전세값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전세집 구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던데. 지역의 전세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울산의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는 지난 2019년 9월 이후 100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전세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이들을 받아줄 전셋집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네. 전셋값이 점점 치솟고 있는 겁니다. 남구 문수로 2차 아이파크 2단지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는 2년 전만 하더라도 4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예. 올해 7월에는 8억 원 가까이 거래돼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무주택 세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은 현재의 전세값이 2년 전엔 집을 살 수 있었던 가격이란 점입니다. 예. 뭐 집값 많이 오르니까 전세값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것 같은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는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시중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중과율을 5, 6% 이내로 관리하라고 주문했고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정부가 권고한 중과율에 다다르는 은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NH농협은행이 지난 8월부터 전세대출을 비롯한 모든 가계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고 예.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등도 가계대출 상품 취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지방은행인 BNK 경남은행도 대출 중단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전세대출 규제마저 강화된다는 소식에 예.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전세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나마 다행인 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 6%대 목표치에서 전세 대출을 제외하기로 14일 날 결정하면서 당장 전세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우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나마. 하지만 만성적인 전세 물량 부족에 가을 이사철 전세 수요까지 겹치고 있고 큰 틀에서 가계부채 조이기 정책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전세난이 더욱 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수많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내놨는데도 정작 치솟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점잖지 않은 표현이지만은 땜빵식 규제로 인한 부작용 속출과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이걸 좀 빨리 해결해야 우리 문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건데 용 빼는 제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 없이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검사 적합 여부와 유효기간 등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가용은 2년에 한 차례, 영업용과 승합 화물차의 경우는 1년 또는 6개월에 한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주군 환경공무직 공개 채용에 1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울주군은 4명을 채용하는 환경공무직에 모두 109명이 지원해 27.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2명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며 울주군은 오는 19일 군청 잔디광장에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체력 검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그맨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공연이 다음 달 18일 울주군청 알프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로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을 개그맨 김현철의 지휘 퍼포먼스와 재미있는 해설로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공연 입장권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울주 평생학습 포털에서 선착순으로 예매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수령률이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의 14일 현재 전체 대상자 4,326만 명의 97.8%에 달하는 4,230만 명에게 10조 5,757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국민지원금 대상자 대비 수령률은 울산이 9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와 경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울산의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각 시도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응모 신청서와 설명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합동추진단은 인지도와 상징성, 창의성과 활용성 등 4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에게는 100만 원, 우수 2명에게는 각 50만 원, 장려 3명에게 각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